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섹터 이야기 나눌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자동차 섹터 이쪽이 정상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섞여서 나옵니다. 뭐 파업과 관련된 얼마 전에 찬반 투표도 좀 진행이 됐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실적 좋다, 판매 대수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옆으로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인들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동안에 약점으로 좀 지목됐던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차를 사더라도 출고될 때까지 한참 걸린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는 좀 해소가 됐나요? 네, 우선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지금 해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직 해결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음으로써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반도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차가 이제 어느새 가전제품에 가까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이 반도체는 차량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품이 되어버렸고요. 2분기에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차질이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도 국내와 해외에서 이 수급 차질이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서 이 글로벌 경쟁업체처럼 현대차와 기아도 국내와 해외에서, 그러니까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만 반도체 수급이 차질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상당히 좀 부족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영향이 차량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실적에도, 이 추정치에도 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의 경우에는 1분기까지는 차량 완성차 그리고 차량 반도체 모두 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아웃퍼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월부터 이 차량 생산에 본격적으로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완성차와 부품사 추정치는 시장 대비해서 이 부진이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21년도 2분기 추정치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가 소폭 상승한, 완성차는 소폭 올라갔습니다. 영향이 완성차는 훨씬 적고요. 부품사는 하향되면서 온도차를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보시면 2분기 실적은 이 코스피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 그 다음에 부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반도체 때문에 완성차, 부품사 모두 다 이 피해를 봤는데 부품사가 좀 더 큰 피해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완성차부터 조금 더 보여드리면, 완성차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9%, 근데 기아차는 41.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40% 성장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 40%를 물론 성장한 부분은 좋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기저 효과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분기 대비 본다라면은 현대차는 마이너스 3.6%, 기아는 0.9%, 합산으로 보면 마이너스 1.8%입니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영업일수가 증가하면서 2분기가 1분기보다는 생산과 판매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라면은 생산 차질이 마이너스 1.8%가 아니라 사실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플러스가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생산 차질의 영향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량의 실적이 연동되는 부품사가 상대적으로는 좀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 도매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비용은 좀 줄었습니다. 이 완성차는 부품사보다 출하량 감소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좀 크지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출하량 감소와는 달리 안정적인 수요가 있고, 그리고 또 완성차 업체는 이 재고를 좀 더 많이 쌓아두거든요. 근데 이 재고가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소진으로 이루어지면서 도매 판매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비용이, 한마디로 재고가 줄어들면 비용도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맞물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을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기 차종들 같은 경우는 기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차량을
이 파는 쪽과 사는 쪽에 있어서 파는 쪽의 경쟁 우위가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에는 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부품사 같은 경우는 완성차는 인센티브라도 올라갔고 재고라도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품사에는 이 호재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납품량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납품량 감소만 해도 속상한데 이 컨테이너 부족 그리고 운하 사고까지 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이 운임도 상승을 하면서 부품사들에게는 실적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부품사들은 납품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생산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를 점검을 해봤다면은 수요 쪽 볼게요. 수요는 여전히 좀 탄탄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분기는 어떻게 좀 전망이 되나요? 네, 우선은 상반기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탄탄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공급이 워낙 좀 없기 때문에 좀 공급에 대한 속도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상반기 수요가 좋았고요. 그리고 기저 효과도 있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저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봐야 됩니다. 지금 뭐 7월이니까 상반기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 초입인데요. 하반기 같은 경우도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수요 본다라면은 이 견조한 수요, 이 글로벌 수요 전망치 같은 경우는 기존 이 11.4%에서 12.2%로 전망치도 상향이 됐고요. 중국의 전망치는 이 전체적으로는 좀 변화가 없지만 미국과 인도, 일본에서 기대 이상의 수요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요의 가식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중고차 가격과 실업률인데요.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은 이 좋은 모습들, 이 사상 최고치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도 지금 지속적으로 미국 실업률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오거든요. 유럽 실업률은 유지가 되지만 미국 실업률은 20년도 4월 들어서 피크를 찍었다가 계속 떨어져서 피크 찍었을 때가 한 15%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 6%대 초반 정도 나오니까 실업률도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돈이 생기면 차부터 바꾼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도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하반기에는 견조한 수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개선이 될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 상대적으로 이 자동차 전체적으로가 공급 우위 시장인데 차량용 반도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은 좀 낮고요. 이 코로나 영향으로 공장 셧다운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백신 계속 맞춰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백신에 대한 접종 속도 계속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급이 상반기만큼 좋지 않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도체 수급 좀 좋아진다라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물류비부터 하반기부터는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하반기에는 수요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수요는 여전히 탄탄할 것이다. 하반기 좋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네,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수급, 공급 이 가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파는 부품사와 완성차 입장에서는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력도를 좀 봐주세요. 네, 하반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2021년 일본과 유럽, 한국, 미국 모두 자동차 섹터의 이 자동차 산업의 EPS는 올라갔는데요. 근데 좀 신기한 모습이 한국에서만 나왔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차차하고요. 일본과 유럽도 추정치 상향, 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이 표에 그림에 보시면 이 빨간색 점선 표시된 부분이 한국인데요. 한국은 EPS는 올라가는데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주가는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는 EPS 자동차 섹터의 EPS와 주가는 유사하게 이게 코스닥의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아니면 코스피에서도 시총이 좀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산업이 섹터가 좀 시총이 작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시총이 크고 이렇게 섹터도 굉장히 좀 대형 섹터인 경우에는 EPS를 따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EPS와 주가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상향이
주가에도 하반기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도 그렇고 연초부터 굉장히 이 작은 박스권에서 지금 뭐 코스피 대형주들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작은 박스권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하반기에는 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자동차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비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물류 비용과 생산비에 대한 정상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동차 섹터 말씀 주실 때 이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 좋은 뉴스가 사실은 자동차 굉장히 강성 노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차의 그런 노조인데요. 이 파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거의 매년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금년에 있어서는 차량에 있어서 판매가 사실은 연초에는 생각만큼 많이 나가지는 못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한 부분은 좀 단기적인 변수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는 실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형주 중에서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쪽을 본다라면은 실적 부분들 보시면 1분기 매출액 증가 이 뭐 상위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액 증가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그만큼 전체적으로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부품사들 반도체 그리고 파업이라는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적을 좋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왔네요. 오늘 저희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이 하반기는 이제는 정상으로 갑니다. 네, 정상화되는 하반기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